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부명리 고급편 상권에 기록되어 있는 자월을목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고급편 상권 111페이지. 자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태어나는 구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되어야 하는 그 조건을 살펴보시자고요. 자월의 을목은, 이미 자월은 가장 추운 계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냉 수항암으로 고사목에 부목이 되기 쉬우니 무토로 제방을 쌓고 갑병이 있고 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라다. 이때 이 자월은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자월은 임수 10일과 계수 20일이 암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 자수의 본기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 자수는 계수와 같다. 을목은 묘목과 같으므로 자월에 계수가 투관이 되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월의 계수가 투관이 되면 진 편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 편인격이 전혀 좋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한냉 수항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또한 자수와 묘목이 만나는 것과 같아서 수목 응결 현상으로 물먹지 않는 을목이고, 개수는 얼음 빙수를 먹으라는 그러한 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친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수목 응결 현상에서 화기가 없으면 A가 없고 연치가 없으면서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월인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 개수는 투관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이임수도 투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목응결 현상을 막고 자묘 물의 상형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게 되는데, 이 조건은 첫째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다. 먼저 태양이 화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목이 한 글자 있으면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수기를 제방제수하는 무토나 아니면 술토 아니면 미토가 있어야만이 삶이 여유롭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개수, 임수나 개수는 투출하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기는 무방하지만 임수나 개수가 투출이 되었고, 특히 개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무자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이렇게 있으면서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질환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냐? 이 개수가 어느 때 투출됐냐? 년, 월, 시에서 연간이냐, 월간이냐, 시간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인 경과성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개수가 시간에 있었다면 약 40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자궁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꼭 자궁만은 아니다. 이것은 유방, 자궁, 여성 산부인과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어여한 일이 있어도 추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월에 태어난 을목의 조건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임목 한 글자가 있으면 상당히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병화가 투관이 되면 을목의 통근처 작용을 하고, 또 이 인중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제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조건은 병화가
있고 임목이 한 글자 있으면 좋다. 이 을목은 어여한 경우라도 묘목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묘목은 자칫 해묘이 목국을 이루는 성분이 되는데 해묘이 목국을 이루는 성분이 이 재물이 나타나면 파극을 시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묘목 역시도 이 병화를 만나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묘목이 비록 도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병화가 없을 때는 이건 도화가 아니다 그래요. 병화를 꽃이 상징하는데 이 병화가 없는 묘목이 무슨 꽃이냐. 그리고 정화라면 이 밤중에 달맞이 꽃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낮에 화려한 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병화가 있고 임목이 있으면 매우 여유롭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병자월에 태어나면 상당히 좋겠죠. 아무래도 자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은 춥고 수기가 왕성하므로 고사목에 부목되기 쉬우니 무토로 제방을 쌓고 간목과 병화가 있고 임목이 있으면 매우 길하다. 을묘일주라면 어때요? 천하 몇 대 고집에 들어가죠. 고집이 상당히 세요. 자기 주체 정신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을 순화시키는 성분이 병화다 그래요. 그래서 수목 응결 상형살이 되므로 모친과 자식 간의 원망살이 형성된 것과 같다. 을목의 자수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오귀살에 해당이 되어 한냉수를 당기지 않으므로 서로 상형살이 된다. 여기에서 오귀살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귀살은 악한 귀신이 붙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다 하는 그 얘기는 특히 여기에서 을목이 자수가 천을귀인이 되는데 이때는 천을귀인이 아닌 업장살 천을귀인이다. 네가 전생에서 지었던 죄를 갚아라 하는 그러한 얘기와 같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여기에서 개수가 투관이 되었다면 진짜 업장살 천을귀인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개수는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는 10이고 요 10은 환원이 되는 없어지는 공즉시색의 숫자로 무국의 숫자로 없어지고 일수만 남아서 간목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개수는 매우 목기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달라붙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요 개수가 빙수 먹고 살으라는 요 을목에 그냥 막 집어넣는 무조건 먹어라. 그래서 달라붙어 버리는데 이것을 이 임수나 개수, 해수나 자수는 일육수, 북방, 현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북방 현무라는 그것은 무덤을 상징한다. 그래서 공동묘지, 요단강 건너가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죽음의 계곡, 사람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갔을 때 인생사와 이승의 그 중간에 나눠지는 그것은 꼭 강이 있다 그래요. 물수기가. 그래서 이것을 현무라 그러는데 이 물을 건너가야 한다라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물속 수액 자국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죽었을 때는 사회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꼭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목사가 사람을 죽였네. 짱돌로 찌개서 죽였네. 요단강 건너가 만나. 뭐 등등 이런 그 노래 우리 갖다 저기 할 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딱 건너가게 되면 이 현상계의 생각 가졌던 이 모든 것이 집약돼서 하나로 혼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돼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하드가 엄청난 이 전 세상의 정보와 뭐와 이것을 컴퓨터 화면에서는 보여주지만 이것은 그 컴퓨터의 하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사에 60이 됐건 80이 됐건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이 혼이라는 이 물질 이 속에 기록이 된다. 하드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돼 있는 그 상태로 요 부분이 기록을 갖다가 못 열어본다 그래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리고 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그 혼계의 교육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것을 49일 동안 49일 동안 유체계라 그러죠. 유체계라 그러는데, 유체계에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진짜 이제 혼계로 갈지 영계로 갈지 천상으로 갈지 지하 땅속 지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49일 이 부분에 그 사구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북방 이 수기는 꼭 이 요단강 이 부분을 상징하는 귀신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렇게 달라붙어 버린다. 이것을 오기살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의 화기가 무력하고 또는 병화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게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자묘 상형살에 의해서 꿈이 많고 깊은 숙면을 못 이루면서 그 뭐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목 눌린다고 그러던가 뭐 그거 왜 그런 거 있죠. 꼼짝달싹 못하고 생각만 살아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는 전부 다 이 오기살이 작동이다. 을목은 계수를 만나면 빙수 먹고는 못 살겠다는 자식에게 강제로 빙수를 먹으라 하는 것과 같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이 된다. 자, 빙수를 먹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식도도 차갑고 유장도 차갑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장병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자식이 자궁이 냉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무자식 팔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식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살성. 그것을 도식이라 그런다. 그래서 개수가 투간이 되면 이것은 진도식이다. 정화가 나타나면 불을 끄고 북풍안설에 불을 끄고, 병화가 나타나면 후운 차일로 태양을 가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도식이 나타났다 그래요. 이 자월에 태어난 을목한테 개수가 투간이 되면. 그래서 반드시 여성 산부인과 자궁병이 되고,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자를 얘기합니다. 남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양체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가 음체로 태어나서 현무기운에 의해서 이중 성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요 식상, 자기의 성기를 나타내는 그 식상이 꽁꽁 얼어서 도식을 당해버리니 정력이 있겠나. 이 부분을 봐주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궁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여한 경우라도 개수가 투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여기에서 무토가 투간이 돼서 무게합이 되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해서 무게합화해서 화기를 만들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덕이 있다. 무게합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아버지 덕이 어머니의 그 기질을 잡아놓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아버지의 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빙수 먹고 살라는 어머니를 만났다면 이것을, 나는 빙수 먹고는 나는 못 산다. 나 죽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만약 을류시를 만나면 흉액 가중으로 두 개의 을목이 만나서 복음 잡쳐요. 자유파 기운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개수가 투간이 되면 진짜 이것은 오귀살의 발동으로 귀신이 달라붙는 사람으로 무당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과 을목이 복음 잡초로 둘이 비비 꼬여서 시간이 지나고 을류시가 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중년이 지나면서 요 개수가 투간이 됐을 때, 혹은 투간되지 않았어도 개수 운이 온다면 귀신이 붙는 몸이 돼서 힘껏 받아가지고 무당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흉액 가중으로 파란풍파, 이미 업장살이다. 을류시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을묘, 을축, 을류, 을해일은 발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하며,
사주에서 희신을 만나지 않는다면 한이 쌓이게 된다. 그러므로 갑자, 병자, 무자월에 을사을미일이 매우 길하다. 이때는 자월에 태어나는 그 조건이 이렇게 을사일주나 을미일주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개수는 없어야 하므로 개미신은 좋을 바가 없으며 오귀살과 온진살에 귀문살이 발동하면 정신질환이나 무속인이 될까 두렵다. 을류시나 정축시 또한 오귀살에 정신질환에 염려가 있게 되는데 행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사일에 병술시를 만나면 행복지명이 된다. 필자가 여기 글을 쓰면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일반 무속인이나 명리에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태어나는 아기의 태기를 잡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간에 태어나면 좋으니까 이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서 태기를 해라. 그런 뜻이다 그래요. 자월을목은 인목이 있어야 미래를 보장받게 되고 묘목은 큰 도움되지 않으며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고 태양이 화창해야 활동적이고 길한 반면에 모친이 흉신이 되므로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하는 것이 좋다. 인덕이 부족하여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되기보다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을 만나기 쉬워서 매사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진토나 축토는 없는 것이 좋고 이렇게 있게 되면 진축토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남자의 경우 진토나 축토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토기에 진토나 축토가 있고 결혼을 진중 무토나 축중 기토로 아내를 삼았다면 만약에 그 상태 속에서 무토 대운이 오면은 남편이 바람이 난다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진토나 축토는 없는 것이 좋고 술토나 미토는 있는 것이 좋으며 기토 또한 없는 것이 좋으며 무토가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병화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간목이 한 글자 있으면 세상 겁날 것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겨울의 난로 있지만 유전관계가 아니며 장애가 되는 일이 많고 두뇌 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다. 보온제 역할을 해서 정화는 화공약품으로 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비닐하우스 그것이 정화다. 정화의 물상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온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태요. 을목은 난초이기 때문에 정화도 괜찮다. 다만 외롭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보다는 부족하게 되는데 병자시에 병화보다는 병술시에 태어난다면 상당히 길하겠죠. 그래서 등락에가 파는 간목이 있으면 눈치가 빠르고 참 여기에서 병술시가 본다면은 시 제곡격이 돼서 술토는 을목의 제곡이요 병화는 밤중에 조명득이 되기 때문에 시상 상관격의 마담팔자 그래서 술집에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을목은 옛날에 기생들 그 무릎 꿇고 꿇고 있는 이러한 형상이고 그리고 병화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옛날 그 큰 마담들이라 그러죠. 그 마담들이 을목이 병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큰 마담들이 많아서 수백억씩 돈을 벌어가지고 절간 짓는데 기부도 하고 이렇게 큰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큰 절, 이러한 상태의 절을 짓는데 기생들이 기부들을 많이 하고 자기의 모든 재물을 그쪽에다 넘겨주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배짱이 크고 통이 크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을목이 아마도 병술시를 만났을 것이다 그래요.
등락에가 많은 간목이 있으면 눈치가 빠르고 경쟁력과 활동력이 있어서 좋으므로 면천간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갑자월도 길하다. 그러나 시간 간목은 갑신시이므로 수기가 너무 또한 왕성해져서 수다 목부가 되므로 별로 반갑지 않다. 그래서 통나무 붙잡고 헤엄치는 격이 되니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난파선에 배라도 있으니까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을목일간은 월주 환경을 잘 만나지 않으면 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병화가 없으면 지지에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인도식에 해당되어 발가벗고 눈보라 속에 쫓겨난 격이므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인덕이 없으며 사사건건 모친과 대립함으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만약 병화나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면 분주하기는 해도 평안하며 유력한 병화, 무토 중 한 글자만 있어도 미래의 희망이 되며 평안하게 된다. 두 개의 병화나 정화가 혼잡일지라도 개수만 없으면 어느 분야에서나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혼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이 있다면 성공이 더욱 크다. 병화가 없을 때는 난방운이라도 만나야 의식 걱정이 없다. 그런데 수방국을 이루고 이임계수가 투출했다면 흉신악살이 만난 것과 같아서 흉하다. 설령 종강격이 되었다 해도 처량하다. 뿌리가 뽑히고 부목이 되므로 이 평생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종황격으로 난방운을 만난다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간다. 어떠한 명식이나 종강격은 흉하며 종황격이 길하다. 자, 여기에서 종강격과 종황격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종황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을목의 자월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묘이 목국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종황격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종강격이라면 여기에서 뭐 신자진을 이루거나 아니면 해자축이 있는 상태고 이쪽 비급이 허약한 상태. 이때를 종강격이라 그러는데 이 종강격은 발복을 못한다 그래요. 특히 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이 종강격이 되었다면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어떠한 발복도 안 되고 안 맞다 그래요 이제. 특히 뭐 신자진을 이루어서 인옷을 화국을 도충을 해왔다면 괜찮고 그러나 해자축을 잃었다면 해자축은 도충을 못 해온다. 단지 자자가 병립하거나 해해가 병립했을 때 이때는 해해는 사화를 도충해 오고 자자는 오화를 도충해 오기 때문에 해자축 방합을 이룬 것보다도 더 낫다. 해해가 있거나 자자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하려면 종강격이 되려면 신자진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종강격이 되었을 때 발복하는 그 기운은 목기뿐이지 다른 쪽은 발복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종강격은 금 기운이 무난하다 그래요. 무난하다. 그 다음에 축토운이나 진토운도 무난하다. 화운이 만나면 수화상전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여자 간목이나 을목의 자식은 요 화기다. 화기이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가 없다 할지라도 이 종강격 사주에서 난방운이 오면 자식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데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을 아주 닥달해서 그냥 아주 닭 모가지 비틀어버린다 그래요. 아주 못살게 그런다. 그리고 이 여자가 종강격이 돼버리면 자식 한 자식은 쓸모없는 자식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요. 특히 아들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딸은 이 부분에서 유산도 남자아이보다는 유산도 덜 되고 그냥 무해무덕해요. 그러나 여기에선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면 간목이나 을목의 종강격 사주에서 아들 자식은 하나는 반드시 잘못되는 자식이 나온다. 자, 사주 명식을 한번 보시자고요.
기우년 갑자월 을의일주가 경진시에 태어났다. 자월에 태어난 간목의 주권 병화와 무토, 술토나 미토, 그리고 인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있으라 그랬죠. 근데 이 사주는 완전한 음실양허사주에 자기를 화려하게 꽃피고 나타내는 화학이 성분이 전무하다. 더더군다나 이 간목은 등락개갑이라도 해서 의지를 해야 하는데 각기합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목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 을목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남는 천간은 갑기 둘은 쓰러졌기 때문에 남는 천간은 이 경금 하나뿐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경금에 종을 해야 된다. 을경합으로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을경합에서 이 경금에서 놓고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합을 했지만 진의 원진 귀우문살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이 경금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품질이 이때는 좋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경금은 반드시 정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어서 자기를 단련시켜 줘야 하는데 자원에 꽁꽁 얼어버린 무쇠덩어리, 이 쇳덩어리도 꽁꽁 얼어버려요. 그래서 쇳덩어리도 꽁꽁 얼면은 한 말을 놓고 이 쇠를 갖다 치면은 탁탁 부러져 버려요. 이 쇠가 얼면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격국이 아니다. 이 특히 요 을목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목에 의지해서 등락에 가면서 간목이 나무라면 을목은 나무의 가지이며 지엽이 되는데 여기에서 간목에 의해서 을목이 무성하게 화창하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간목이 각기압으로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경금한테 의지를 하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눈물도 많고 한도 많은 그러한 팔자가 된다. 세상 만사가 음양의 상대성으로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합 역시도 올바른 합이 있고 틀린 합이 있으며 종격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사주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사주로 인목과 조토 그리고 태양과 별빛이 없는 암흑천지이다. 그나마 간목을 의지하고 봄을 기다려 보려고 해도 연월주 천합지 규문으로 써먹을 수가 없다. 조토라도 있으면 을목의 뿌리를 잡아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없으며 을목이 지내에 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이야기로 태양이 없으니 부목으로 뿌리가 썩게 된다. 넘실대는 바닷물에 부목이 되어 정체 없는 인생길과 같으나 그래도 경금 달빛을 만나 을목바람이 구름을 없애니 달빛만 밝을 뿐이다. 경금은 달빛으로 바람을 만나지 않는 한 청명함을 이루므로 을목을 좋아하지만 을목은 밝은 태양 아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싶을 뿐 달맞이 꽃은 배고 싶지 않은 을목이다. 이 사주에서 간목이 모친이고 기토는 부친이 되는데 연월주 천합지 귀문이며 부모의 유전인자로 당주 역시 일시주 천합지 귀문으로 형성되었다. 무늬만 모친으로 의지할 수 없는 천의 고아와 같아서 을경합으로 음기에 종하는 명식이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사주라고 말한 것이다. 혹자는 양기를 기다린다거나 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연의 현상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음실양허하고 양기가 전무한 겨울의 을목은 해자축 수기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간목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음기에 종하고 화운과 조토운은 불미하고 모구는 부족하지만 무난하고 금수운이 길한 사주가 되었다. 그런데 합으로 망하고 귀문살에 피해가 있게 되는 믿는 도끼 발등시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경진을 만나면서 원진 귀문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합지 원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생의 남자를 만난다. 전생 악연의 남자를. 그래서
백호창광의 낙화 유수가 되는 명식이다. 그래서 남자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보게 된다. 왜냐하면 을의일주가 경진 시주를 만나서 을경합에 지지는 원진 기무이기 때문에 전생 인연의 악연관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남자를 만난다. 당주는 아직 결혼 못한 처녀로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결혼 상담소에 근무 중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제다신약이 은행에서 돈 세는 일을 하듯이 이 사주 역시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이 쉽지 않다. 기사대운의 사유합으로 결혼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홈파살 작동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 가능성이 더 많다. 당주는 기춘령부터 돈 투자를 시작했는데 십몇 년 유자 묘가 만나니 자유파 귀문살과 자묘 형살의 묘유충이 발동하니 사주 전체가 들어간다.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남자에게 지은권으로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은권 뿌로가 한번 자기를 좋아해서 임신도 하고 했는데 유산시키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나서 그 증권 거래소 증권 브로커 이거 대해서 사람들 돈 유치해 가지고 거기서 수당 받아 챙기는 이놈이 다시 이 여자한테 접근을 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그 남자한테 뭐 이렇게 하면은 돈이 크게 돈이 되고 하니까는 하라고 그래 가지고 했다가 그 결혼 상담소에서 돈 그 모아놓은 것까지 그 다 날리고 자기 어머니의 그것까지도 다 날려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자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로 당주와 결혼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다시 찾아와서 지금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감은 이설로 꼬드겨 결국은 당주가 모은 돈과 부모의 돈을 합쳐 3억 원 정도를 폐지를 당하도록 만들었다. 벌써 한 10년 됐죠, 지금. 그래서 후반 인생이 너무 한심하여 낮마다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으니 이것이 낙화유수인 것이다. 독자들은 명심할지어다.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두 번도 배신할 수 있으며 모든 사기꾼들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임진계사년 신빙 신액수가 강하고 특히 유방, 자궁, 방광, 대장에 질병 염려가 있으니 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어떻게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 그것이. 자, 또 한 사주를 보자고요. 신축년 무자월. 일단은 자월의 을목으로서 무토를 만난 것은 지금 현재 반가운 현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서 자기 자신이 을류일주로 태어나서 월지와 자유파 귀문사를 만들고 이 신금이 투관이 됐으니 상당히 아름답지 않다 그래요. 이 더구나 여기에서는 경진시를 만나서 어떠한 방법이 없다. 이건 역시 완전한 음실양허사주에 의지할 화기가 없고 어떠한 무엇도 없다.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을경합까지 천합지합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을경합으로 천합을 하고 유진합으로 지합을 하면서 자유파 규문이 발생이 되었고 자축합으로 또한 이렇게 묶여버렸다. 그래서 이 사주도 경금의 종을 하는 가종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축중신금, 요 또는 나타난 신금, 유중신금, 유진합에서 나타난 지금 현재 또한 금기, 경금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남자의 굴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요조숙녀였다 할지라도 남자의 굴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근데 이 여자가 거두절미하고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그 옛날에 최진실처럼 작고 아담하면서도 그냥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다. 이게 보자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을목은 병화를 봐야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관살 혼잡에 음기가 이렇게 해서 왕성한데 이쁘다는 것이 난 참 이해가 조금 안 가 이게.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미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이거 미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미인이더라고 이게. 음가는 인수천간이었고 정말 이 여자 정말 아주 생각만 해도 왔다가
음간은 인수천간이 없고 세력을 이룬 곳에 있으면 종하는 성질이 강하다. 자수가 인수라고 하지만 한냉수는 전혀 반갑지 않으며 갑병이 없으므로 고사목의 곽으로 얼어 죽는 을목이다. 그런데 일시주 천합지압으로 오로지 경금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 또한 연월지 자축합으로 자수를 의지하지 못하는 경금을 따라가게 된다. 을경합이 되었다고 해서 화기격을 논할 수는 없으며 음기에 종하는 사주이다. 당주는 초운인 기축 경대운에 유복한 가족에서 풍족하게 지냈고 40세 인대운 김연년 IMF의 남편이 구속되었다. 남편은 공제조합에 근무했는데 고객돈으로 증권을 하다가 수억을 까먹었다 그래요. 이 IMF에서. 이때부터 완전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 아들 둘을 갖다 낳았고 남편과의 이때만 해도 사이도 상당히 좋았으며 이불 가게를 원래 했었다 그래요. 을목이 이불 가게를 하다가 남편이 잘못되고 나서 이때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근데 아들들은 둘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정리하고 단독주택 그 방 하나 갖다 어떻게 얻어서 갖다 살게 됐는데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구속되었으며 그 후 부부 이별한 후 당주는 부동산 개통 쪽으로 몸을 옮겼는데 부동산 창부가 되었더라 그래요. 당주는 을유일주로 유중에서 투출한 신금이 본남편이야 하지만 천합지합하는 경금이 본남편이다. 그런데 수시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경신금이 혼잡으로 투출되어 있으니 세상 남자가 모두 내 남자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신금이 모두 일주에서 투출된 남자이기 때문에 자유파 규문살에 의해서 정신이 헷가닥 한다 그래요. 완전히 세계 화신으로 쇳골의 화신으로 변했다 그래요. 남자들이 갖다 부동산에 와가지고 가만 놔두지를 않고 뭐 자기 있는 땅들 갖다 팔아주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어떻게 그 여자하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갖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창부로 변하더라 그래요. 어찌됐건 유중경금이 있어서 명화합이며 시간천금. 그래서 이렇게 사주의 관살이 혼잡이고 관살이 이렇게 해서 왕하면 남자들이 많은 직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남자들이 많은 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 아들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핑계로 부동산 창부가 되었는데 상당히 얼굴은 예뻤어요. 예쁘고 눈도 그냥 초롱초롱하고 맑고 그 안경도 안 쓰고 예뻤는데 여기 손 누구라고 있죠? 탤런트. 그 여자 꼭 닮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냐고. 손 누구 그 여자 또 상당히 가끔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건물도 뭐 큰 것을 샀고 돈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던데 이 여자는 그래서 남자들 덕에 의해서 부동산을 많이 팔고 이리저리 등등등 해가지고 돈들을 꽤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개사대운 무계합과 근국을 이루고 돈을 벌어 갈수록 독하고 냉정한 여자로 변하더라고 이게. 그 전에 이불 가게 하고 남편 그 공저주야 방인이고 했을 때는 상당히 상냥하고 깔끔하고 예쁘고 그랬었는데 요 그렇게 잘못되고 이제 부동산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냉정한 여자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생각하면은 갑자기 갔다가 또 화가 그냥 벌컥 나오는데 하여간 창녀 흉내를 내고 돈 많은 졸부들만 만나면서 돈이 많다 그러면 뭐 몇백억 몇십억 재산이 있다 그러면 지가 꼬리 내밀고 꼬리 치고 갔다가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더라고. 여자가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것이. 하여간 인생사 세옹지마이며 화무 11호이다. 만약 종살직이 되지 못했다면 무속인 무당팔자이다. 그래요 이것이. 자 오늘도 자월 을목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파이팅!